Gonna fly away, go a million miles, and take a holiday where I can hide a while. Saying here, a life like this, you can do no wrong. 안녕하세요. 어머머드 채널입니다. 얼마 전 가족들과 괌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제가 장애가 있다 보니 이용하고 있는 수전동 휠체어를 해외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드론 촬영을 괌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휠체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결론은 수동 휠체어라면 크기에 관계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주항공 기준으로 위탁수화물 기준을 보면 수동 휠체어나 유모차의 경우 기본 위탁 수화물 외에 추가 수화물로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위탁 수화물의 크기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수동 휠체어와 유모차는 기본 크기가 위탁 수화물 크기 기준에 넘어가더라도 관계없이 가져갈 수 있더라고요. 전동 휠체어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많이 타고 다니는 전동 휠체어는 수동 휠체어에 비해 크기가 크고 접이도 되지 않고 배터리의 경우 납 배터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전에 항공사에 문의를 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요즘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수동 휠체어 형태의 전동 휠체어들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흔히 이런 형태의 휠체어를 수전동 휠체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수동 휠체어 바퀴 자체에 모터를 부착해서 전기 동력을 이용해서 컨트롤러를 전동 휠체어처럼 이용하는데요. 휴대성에서 요즘 많이들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토드 드라이브가 장착되어 있는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했던 휠체어와는 조금 다르게 기존에 제작되어 나온 수동 휠체어에 별도의 동력 키트를 설치해서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전동 휠체어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수전동 휠체어의 배터리 방식은 기존 전동 휠체어에서 사용하는 납 형태가 아니라 리튬 형태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수전동 휠체어를 위탁 수화물로 접수할 시 배터리는 분리해서 기내에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수화물 접수 시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인증서를 갖고 있어야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배터리에 대한 제품 인증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토드 드라이브에서도 이렇게 인증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수전동 휠체어 제품들도 수화물 접수도 고려하여 모두 배터리에 대한 인증서들을 다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외에 최근에는 수전동 휠체어는 아니지만 리튬식 배터리 형태로 휴대성을 고려한 경량 전동 휠체어 제품들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항공기 위탁 수화물에 대한 휠체어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괌에서의 혹은 미국에서의 드론 촬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육 이수와 드론 기체 등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을까 했지만 저 또한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도움을 받았던 터라 제 채널이 드론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만 설명해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 두 영상을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먼저 미국에서 발급하는 드론 자격증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행히 전문적이 아니더라도 취미로 날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드론트러스트.com을 치면 해당 사이트가 나옵니다. 먼저 FAA 트러스트 코스를 선택해 주시고 크롬이나 엣지는 번역 기능이 있으니 번역 기능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험은 기본 상식만 갖고 있어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요. 만점을 받아야 하는데 틀려도 다시 풀게끔 해서 만점 받을 수밖에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한 30분 정도 소요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자격증이 메일로 옵니다. PDF 파일로 오는데 다운받고 출력해서 여행기간 동안 소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드론 무게가 250g 이상이면 기체 등록을 해야 하는데 FAA 드론존에 $5를 내고 기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DJI 미니 3 프로는
250g 미만이지만 혹시 몰라서 저는 기체에 등록을 하였는데요. 이 작업을 할 때 사이트 번역을 돌리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유튜브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체에 등록 후 기체에 부여받은 기체의 코드를 출력해서 붙여줘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기체에 테이프를 붙이고 거기에 네임펜으로 줬고 다시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에 들어온 원스톱과 같은 어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진행한 작업 과정에서 어플을 받으라고 합니다. Before You Fly라는 어플을 안내받으실 겁니다. iOS 기준으로는 해당 어플은 서비스 제공이 현재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어플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창이 나올 텐데 저는 에어웨어라는 어플을 받았습니다. 몇 개 더 받았었는데 이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어플을 실행해서 괌 지역을 보면 중심부인 툰몬 지역과 북부 지역은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관제권으로 비행이 안 된다는 표시인데요. 반면에 남부와 동북 쪽은 아무런 색이 없는 공역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애초부터 대식구가 가는 여행이다 보니 복잡하게 드론 촬영을 하고 싶지는 않아서 남부 쪽으로 가는 날에만 날리려고 해서 더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는데 만약 제한구역에 날릴 거면 미리 DJI 사이트에 가서 지역 락을 풀어달라는 요청을 해야 해당 지역에서 날릴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제한구역은 어차피 못 날리니 락 푸는 게 의미가 있나 싶었지만 좀 신기한 게 그 다른 영상들을 보면 제한구역에서도 촬영한 유튜브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락 풀고 리조트 관계자나 호텔 관계자 혹은 현지인을 동행해서 촬영했다고 하는데 제한구역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저는 잘 몰라서 그냥 마음 편하게 깨끗한 공역에서만 날렸습니다. 이상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날리기 전에 캘리브레이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